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전 풀타임 출전했습니다만 리그 4경기 연속 무득점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웨스트햄전에서 이제 2골을 추가한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이 웨스트햄을 꺾을 때 아주 큰 역할을 했죠. 모하메드 살라가 15골, 15골 고지에 올라서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 2위 손흥민 큐인과의 격차가 3골 차로 벌어지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토트넘도 토트넘입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경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 상황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어떤 개인 기록 전혀 지금 생각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 이 브라이튼이 17위 팀인데 경기력이 정말 뭐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역대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 실점도 실점입니다만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해리 케인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요. 뭐 전술 선택, 뭐 선발 라인업의 구성, 또 상대들의 어떤 그 역습 패턴에 대한 대응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 여러 가지가 뭐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 골만 먹은 게 다행일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경기를 펼쳤던 토트넘입니다. 이 경기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토트넘이 계속해서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첫 11경기하고 최근 2경기 전까지 8경기하고의 흐름 자체가 너무도 달라요. 첫 11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토트넘이었는데 그 뒤로는 경기력 자체도 뚝 떨어지면서 주전 라인업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데 누적된 체력적인 피로가 저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해리 케인의 이탈도 이탈입니다만 고정적인 라인업으로 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다 간파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무리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면서 계속된 어떤 그 성적 부진의 어떤 그 정도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뭐랄까요, 고비인 시기에 팀 내부에 어떤 좀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무리뉴 감독이 좀 제대로 잘 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리뉴 감독이 예로부터 어떤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희생양을 택해서 그 희생양을 좀 약간 그 벌함으로써, 좀 배제함으로써 팀의 분위기를 좀 환기하는 그런 방식을 종종 쓰는데요. 팀을 어떤 매니지먼트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 토트넘이 와서도 어떻게 보면 델레알리 부임하자마자 델레알리에게 어떤 일정 과제를 주고 네가 그 쌍둥이 형이냐 동생이냐 뭐 이런 얘기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뭐 데니로즈 같은 경우 일찌감치 팽됐습니다만 델레알리와의 어떤 신경전을 통해서 사실상 델레알리가 지금 어디가 부상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팀이 합류를 안 하고 있는, 이적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델레알리의 케이스가 굉장히 길게 온 상황이 좀 대표적인데 거기에다가 지난 리버풀전에서 전반 막판에 오리에가 크로스로 허용을 하고 또 중원에서 그 수비진들 그 다이어하고 요리스 골키퍼의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실점 나오고 나서 그 직후에 이어진 하프타임 토크에서 사단이 벌어졌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리스하고 싸운 거는 현재까지는 일단 썰이고요. 무리뉴 감독이 오리에를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고 오리에가 여기에 반발을 하고 또 오리에가 교체 아웃이 되면서 바로 집으로 가버리는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그 상황에서 또 해리 케인이 부상을 당해서 빠지는 게 결정이 됐잖아요. 팀 분위기가 완전히 와해가 되면서 곧바로 이어진 후반전이 또 후반 시작과 함께 바로 실점을 또 했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뭐 안 좋은 일들이 콤보로 벌어지면서 그 경기 패배를 하게 되고 또 이번 경기 오는 과정에서 오리에를 이번에 아예 안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공개된 공개석상에서 감독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하면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이 넘어갈 수는 없죠. 근데 지금 토트넘이 뭐 그 포지션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어티가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오리에가 그나마 올 시즌에 제 역할을 해주던 선수였는데 시소코를 그 자리에 넣고 오리에를 아예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팀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선택이 아닌 뭔가 계속 개입이 되면서 팀 분위기가 좀 엉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팀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좀 추락을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대팀이 브라이튼이잖아요. 이 팀이 올 시즌에 여러분
잉글랜드 리그 1부, 2부, 3부, 4부 리그 이 92개 팀을 통틀어 가지고 유일하게 홈에서 승리가 없던 팀입니다. 근데 이 홈에서 올 시즌에 한 번도 승리가 없던 팀에게 첫 홈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오늘, 그러니까 앞선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2021년에 한 번도 승리가 없었는데 그 팀에게 승리를 줬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팀들이 토트넘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맞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있어요, 토트넘이. 그만큼 토트넘의 상황 자체가 좋지가 좀 않고요. 그리고 경기력 자체를 봅시다. 지난 두 경기 리버풀전 또 오늘 브라이튼전 이 두 경기에서요 토트넘의 기대 득점 XG가 0.59골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경기에서 토트넘이 득점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없었다는 거죠. 0.59골이라는 건 사실상 뭐 한 골도 절반 골이니까. 그만큼 공격이 뭐 해리케인이 물론 리버풀전 후반전부터 없었고 이번 경기에 없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브라이튼이라는 팀을 상대로 그래도 토트넘의 이 어떤 준수한 라인업을 가진 선수들이 공격 찬스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어떤 전술적인 문제, 뭐 체력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멘탈적으로 토트넘이 지금 많이 지쳐있고 선수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한번 보면요, 이 기록부터가 굉장히 아주 뭐 끔찍합니다. 지금 리버풀 같은 어떤 강팀도 아니고 지금 브라이튼이 리그 17위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팀인데요. 이 강등권 위에 있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오늘 슈팅 숫자 16대 8 2배 차이가 났고요. 유슈팅도 뒤졌고 5대4로 점유율이 앞섰습니다만 전혀 의미가 없는 점유율이었어요. 거의 토트넘은 뒤쪽에서 잡고 그냥 뺑뺑 돌리기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너킥도 9대2 거의 뭐 공격의 어떤 완결성 측면에서 보자면 브라이튼에게 완전히 밀린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멘탈적인 문제도 멘탈적인 문제입니다만 선발 라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리뉴 감독이 지난 리버풀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5백을 썼어요. 3백, 조로든, 알더베이렐트, 산체스 이 선수들을 중앙에 센터백 3명을 박아놓고 오른쪽 윙백에 시소코, 왼쪽 윙백에 데이비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길론까지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3백의 윙백을 쓰는 시스템에서는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 가담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거의 되지를 못했습니다. 데이비스도 그렇고 뭐 시소코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최전방에도 베르베인을 원톱으로 썼어요. 손흥민이 원톱이 아니라 베르베인을 원톱에 쓰고 양쪽에 손흥민하고 이제 베일 선수를 윙어로 이제 기용을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비니시우스 왜 산 겁니까? 해리케인이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비니시우스 쓰려고 산 거잖아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별 볼 일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을 했던 선수란 말이죠. 그리고 과거 요렌테가 있을 때 그런 모습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특히 중앙에서 버텨주고 피딩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 활용이 잘 될 수가 있는 선수인데 오히려 베르베인을 이렇게 거의 사실상 제로톱이죠. 이 3명의 사실상 윙어인 선수들을 3명을 앞에 놓고 이 선수들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톱의 역할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스타팅 라인업 구성을 했는데 이게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반전에 이렇게 비니시우스를 투입을 하면서 비니시우스가 최전방에 나가고 수비 라인을 포백으로 유지를 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운영이 됐단 말이죠. 좀 더 아쉬운 것은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볼을 많이 올리질 않으면서 비니시우스 이런 어떤 타겟팅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많이 활용하지 못한 이런 공격적인 운영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조차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선발 라인업의 문제, 분명히 무리뉴 감독이 좀 많이 고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오늘 계속 작용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이겼다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5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패배를 하면서 6위에 머물게 됐고요. 뭐 6위라고 하면 4위인 레스터시티하고도 승점차가 그렇게 많지 않고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중위권 경쟁이 지금 뭐 한두 점 차로 아주 바글바글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다음 상대가 지금 감독까지 바꾸고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수월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강등권에 있는 브라이튼 상대로 승점을 확실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결말에 도달을 하게 된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 세력적으로 많이 지금 지친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케인이라는 파트너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손흥민이 앞에서 아무리 많이 뛰어다녀봤자 패스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과연 또 어떻게 무리뉴 감독이 극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개인 입장에서도 오늘 이제 슈팅 2번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리그 4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이거든요. 지금 뭐 살라하고의 격차를 생각할 뭐 필요도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기대 득점 말씀드렸죠. 이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지금 전혀 골과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지금 수비가 완전 난리가 났고 대환장 파티고, 공격에서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 라인업의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비니시우스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미드필드에서 전혀 플레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아무 지금 목적성 없는 공격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해법이 되지 못한다. 자, 무리뉴 감독 뭐 경질설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기 출발이 좋았던 팀이 어떻게 이렇게 좀 추락을 하게 됐는지, 또 해리 케인이 돌아오려면 최소한 2-3주 이상이 지금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지, 이게 바로 무리뉴 감독의 명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하위 17위 팀 브라이튼에게 완패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영우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바.